그럼 시간이 되어서 2023년 11월 저희 텍톤 정기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텍톤 투자자문의 신종민 상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텍톤 투자자문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또는 목요일에 이렇게 웨비나를 통해서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리서치한 내용들을 PB분들, 고객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간단히 제가 소개해드리고, 저희 이제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주제들. 첫 번째는 저희가 보고 있는 반도체 산업에서도 ALD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일본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정책적으로 변화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텍톤 투자자문은 글로벌 주식 액티브 상품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리서치를 통해서 글로벌 우량 기업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저희 보시는 대로 투자 지역은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유럽 이렇게 5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고 글로벌 전 지역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별로는 지금 1인 상품 같은 경우에는 다 가입이 가능하시고, 또 증권사별로 랩 상품들이 출시가 되어 있고 향후에도 계속 출시를 할 예정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의 또 첫 번째 주제인데요. ALD라고 하는 부분이 좀 이름은 익숙하셔도 실제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덜 익숙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텍톤 투자자문의 박연호 매니저가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태풍 투자자문의 박연호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반도체 장비의 일종이죠. ALD 장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LD 장비를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 이제 EUV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초미세 공정이라는 용어와 함께 EUV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는 말씀을 이제 많이 듣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 이제 TSMC라든지 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글로벌 반도체 제조 기업들이 EUV 도입을 최근에 이제 확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차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EUV의 어떻게 보면 이제 출하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프가 굉장히 이제 견조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실제로 EUV 같은 경우에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라고 해가지고 이제 노광 공정에 쓰이는 이제 장비인데, 로직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3나노 이하, 뭐 메모리 반도체, D램 같은 경우에는 뭐 10나노대 중반 이하 이런 이제 최선단 공정, 가장 미세한 이제 최신 반도체를 제조하는 공정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제품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봤겠지만 과거에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EUV가 실제로 도입될 때 좀 이슈가 있었고요. 지금 EUV가 어떻게 보면 이슈가 되는 것은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의 H백과 같은 이제 고사양 AI 반도체들의 수요가 예상을 어떤 뛰어넘는 수요를 이렇게 막 보여주고 있고, 그걸 제조하는 라인들에 대한 증설 투자가 막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초고사양 AI 반도체들은 이런 초미세 공정에서 생산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EUV라는 것이 예상보다 더 빨리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시장이 더 빨리 커질 수 있겠다라는 점 때문에 최근에 다시 또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EUV는 대당 가격이 한 2천억 원에 가까운 굉장히 이제 초고가 장비 중에 하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시장이 커지기가 어떻게 보면 좀 빡빡해 보일 수 있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한 4, 5년 동안 연간 한 40대 정도 규모로 굉장히 빠르게 이제 성장을 했고, 오른쪽에 있는 25년, 30년 전망 같은 경우에는 이 EUV를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ASML이라는 기업이 최근에 이제 전망치를 이제 좀 상향하면서 이제 다시 공개한 건데, 25년도에는 뭐 80대 이상, 30년도에는 90대 가까이 이렇게 자기들이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굉장히 공격적인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EUV 때문에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냐?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EUV는 이제 노광 공정에 투입되는 노광 장비고, 이 노광 공정은 반도체 전 공정에 해당되는 이제 공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전 공정은 쉽게 생각하면 웨이퍼상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회로를 그려서 반도체가 될 수 있는 준비를 다 마치는 것을 이제 전공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전공정이 크게 이제 노광과 또 식각, 이렇게 증착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의 프로세스로 구성된다는 거를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노광 포토 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 노광 장비로 사진 찍듯이 우리가 필요한 회로를 좀 그려내는 것이고요. 웨이퍼상에. 식각 같은 경우에는 요 그려진 이 회로의 모양대로 실제로 잘라내서 뭔가 모양을 만들어내는
애칭 공정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증착이라고 해서 이 우리가 반도체는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의 레이어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런 다양한 물질들을 이런 식각으로 잘라낸 공간에다가 어, 어떻게 보면 얇은 막 형태로 이제 막을 형성을 해가지고 이제 필요한 물질들의 층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공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단계를 수도 없이 많이 반복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반도체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노광이라는 굉장히 어떤 이제 전공정의 핵심 이 부분이 EUV로 인해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줘서 식각 부분에도 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고 증착 부분에도 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장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전공정 장비 시장이 전 세계 시장 규모가 1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전체 반도체 시장 규모가 한 5천억에서 6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 공정이라고 할 수 있고 사실 이 반도체 장비 시장만 따로 떼어보면 그중에 한 8, 90%가 전공정 장비입니다. 그만큼 전공정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굉장히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보면은 뭐 엔비디아 칩 때문에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이런 후공정단의 이제 뭐 장비나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사실 이 어드밴스드 패키징만큼 전공정에도 EUV로 인해서 발생하는 변화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점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이기도 한 요 ALD 같은 경우에는 이 증착 장비의 일종입니다. 전공정 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증착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질을 이 웨이퍼 상에 이제 얇은 막 형태로 이렇게 이제 형성하는 그런 이제 장비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증착 장비가 전체 전공정 장비 시장의 한 30% 가까이를 차지하는 제일 큰 장비 시장입니다. 들어보셨겠지만 CBD나 이제 PBD 같은 장비들, 우리나라 제조사들도 있는데요. 이런 장비들이 이제 지금까지 계속 사용이 되어 왔는데, EUV가 도입되고, 반도체의 회로가 굉장히 미세해지면서 이 CBD나 PBD로 대응하기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 반도체 회로가 미세해지면 이런 어떤 증착을 하는 그 막 자체도 굉장히 얇아져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CBD나 기존의 PBD 기술로는 이 정도 두께의 얇은 막을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또 설사 막을 얇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막이 굉장히 균일하게 얇아야 하는데 어느 부분은 두껍다던가 이런 두께 차이가 발생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요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가 굉장히 고사양화되고 회로가 복잡해지면 이런 단순한 어떤 평면 구조가 아니라 이런 3D 구조 같은 부분들이 생기고 여기에 이제 막을 입히다 보면은 이런 어떤 막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기는데 CBD나 PBD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역부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ALD라는 새로운 기술이 이 CBD나 PBD의 대안으로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ALD라는 것은 이제 원자층 증착이라고 한국말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원자 하나 단위로 굉장히 균일하고 얇은 막을 생성을 할 수 있는데, 단점은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근데, 문제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물론 속도 부분에서도 계속 이제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도 맞지만, 반도체 제조사들이 이런 속도의 어떤 단점을 감안을 하더라도, 더 미세하고 정밀한 반도체 제조를 위해서 이 ALD를 필수적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ALD를 생산하는 ALD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 중에 이제 글로벌 1위로 평가받는 기업이 네덜란드의 ASM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입니다. 어, 좀 전에 이제 EUV를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회사가 ASML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ASML이 80년대 이제 설립이 될 때 이 회사가 이제 합작 사로 이제 참여도 하기도 했고 지금은 이제 이 지분 관계는 없지만요. 그만큼 이 회사가 반도체 쪽에 잔뼈가 굵은 기업인데 지금은 증착 쪽, 특히 ALD 쪽에 사업 역량을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회사가 이제 90년대 말에 핀란드의 이제 마이크로 케미스트리라는 회사나 한국의 이제 카이스트에서 이제 만들어진 지니텍이라는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 이제 ALD 기술을 내재화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R&D 투자를 많이 해서 2007년도에 이제 양산 공정, 파운드리의 양산 공정에 ALD를 세계 최초로 어떻게 보면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가 거의 한 지금 20년 가까이 이제 이 ALD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ALD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시장 규모가 한 36억 달러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ALD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싱글 타입과 배치 타입으로 좀 나눠지게 되는데 이것도 CBD, PBD와 이제 비슷한 어떤 카테고라이제이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배치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 특히 이제 낸드 쪽에 여러 장 웨이퍼를 한 번에 이제 ALD를 할 때 이제 사용이 많이 되고 요 배치 타입 ALD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 규모가 한 1억, 10억 불 정도 되는데 일본에 있는 뭐 텔이나 고쿠사이 같은 기업들이 좀 참여를 하고 있고 이 ASM이 주도하고 있는 이 시장은 싱글 타입 이제 ALD 시장인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시장 규모도 훨씬 크고 어떻게 보면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싱글 타입 ALD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정밀한 작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TSMC 등이 이제 많이 활용을 하면서 로직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이제 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장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싱글 웨이퍼, 싱글 타입 이제 이 ALD 시장 같은 경우에는 ASM 추정으로는 현재 26억 불 정도 되는 시장이 25년도에 37억 불, 27년도에 50억 불까지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이제 반도체 장비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싱글 타입 ALD가 로직 쪽에 많이 사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DDR5나 아니면은 이제 차세대 HBM이나 그 다음에 이제 10나노 중반대 이하로 이제 D램을 생산하는 이 결과물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공정에 이 싱글 타입 ALD가 새롭게 좀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모리도 최선단 공정에는 이 싱글 타입 ALD가 추가로 어떻게 보면 이제 필요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어떤 기회 요인이 돼서 이 싱글 타입 ALD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로스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인데요. 실제로 이제 이 AI 연산에 사용되는 이런 반도체들이 예상보다 수요가 굉장히 좋다는 걸 이제 기사를 통해서 다 접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주요 어떤 반도체 연구 기관들이나 기업들이, 반도체 시장 규모를 2030년까지 1조 달러에서 1조 3천억 달러,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되는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추정치를, 전망치를 내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어떤 이 시장 성장의 그로스를 주도하는 영역들이 엔비디아의 H100 반도체나 아니면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뭐 차세대 HBM이나 아니면 빅텍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서버에 사용하는 클라우드용 AI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이제 이 시장의 포션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 파운드리 반도체 제조사들이 이런 반도체들을 생산하기 위한 초미세 공정, 최선단 이제 공정 투자가 지금보다 굉장히 빨라질 것으로 우리가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EUV도 많이 투자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 같은 부분도 새롭게 투자가 많이 될 건데, 거기에 더해서 이 ALD 같은 경우에도 이 그 ASM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장이 굉장히 이제 성장을 빠르게 할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증착이라는 시장도 굉장히 오래된 반도체 영역이긴 하지만 이런 어떤 초미세 공정 투자로 인해서 새로운 기회 요인이 좀 생기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면은 저 ALD 시장이 이제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성장할 거다? 이런 네. 것들은 저희가 좀 감이 잡히는데, 혹시 국내에서 저런 것들을 좀 기술 개발을 하거나 장비를 만드는 회사는 없을까요?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제 보시면 이제 CBD나 이런 영역에서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던 회사들이 R&D를 통해서 이제 ALD 장비들을 이제 생산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기사상으로도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뭐 국내에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나 아니면 유진테크 같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ALD 장비를 개발을 해서 지금 이제 메모리 쪽 공정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 ASM은 주로 이제 비메모리를 아까 좀 많이 매출을 하고 있다 그렇죠. 말씀드렸고, 네네. 메모리 쪽에도 우리나라가 좀 기회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국내 장비 업체들이 또 진입할 기회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